예, 운영 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간보 TV 노인복지센터. 예, 이것도 이제 복지사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뭐 제가 보니까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뭐 니는 왜 안 만들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잘 만드시니까 제가 그냥 요거 보시라는 거지요. 뭐 저보다 더 잘 만들어요. 저 더 잘 만드시니까 제가 이제 하라고 있는 거지. 뭐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예. 자, 이 규정은 TV 주간보 TV 노인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총칙, 예, 서비스 이용자 이제 큰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자꾸 내려가요. 큰 부분에서 내려가니까 이 운영 규정하고 이제 그 뒤에 뭐 회계 관련 예산서도 있고 저 근로 자 급여에 관련된 거 아까 보셨다시피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보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 근로계약서 들어가야 되고 예산서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른 그 서류도 몇 개 있죠. 비품관리대장 있는데 뭐 그런 건 비품관리대장 잘 안 보니까 요 부분 빼고 이제 운영규정만 따로 이걸 놔두는 이유가 10명 이상부터는 이제 취업규칙이 필요해요. 그 취업규칙을 내기도 하거든요. 내기도 하는데 그 지자체 운영규정으로 이제 10명 이하에서는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근로에 관련해서도 운영규정을 이제 조금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 노무 관련해서 이제 뭐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운영 규정도 이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 없는 곳에서는요, 10명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 운영 규정 만드는 것도 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따로 분리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산서도 그렇고요. 예산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이나 사업 계획서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틀이 없거든요. 예산서를 그냥 따로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같이 제출하시면 되니까 따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복잡하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이 안에 뭐 예산서가 있거나 뭐 이러면 복잡하니까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운영 규정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기관 제2장 기관의 운영 제3조 사업 목적 이제 이어서 목적이 나오죠. 총칙은 이제 더 큰 부분이니까 여기 있고 사업 목적 어떻게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왜 하는가 모든 게 그래요. 계획 잡는 거죠. 계획에서 이제 세부사항을 자꾸 나눠가는 거죠. 이건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갈라져요. 내려가시면 보면 이제 여기서 어디서 하느냐 이제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먼저 밝히는 거죠. 목적 이런 뭐 소재지 명칭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이제 취미 전담형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본 주야간 17명, 취미 전담형 22명으로 한다. 여기 관련돼서 이제 자꾸 나눠지겠죠. 밑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래와 같은 방법을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뭐 어떻게 이제 아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제 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네. 사업 내용 여기 또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그 여기도 보면 이제 사업 내용 말하고 이제 세부 내용 말하잖아요. 이렇게 일반 주간보, 치매 전담형 주간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가족 상담, 가족의 고충 및 상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 지원, 뭐 이런 거, 지역 연계. 뭐 이렇게 있죠. 다음네요. 이제 요걸 또 세부사항 어떻게 한다. 이 사항 등 요게 아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비용 부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 자꾸 나와요. 이제 여기는 이제 짧게 나타내고 얘가 이제 직원 현황도 아까 보면은 이제 조직도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관리 책임자 시설장 겸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 여기 나와 있죠. 예,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여기도 이제 또 밑에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무슨 일 하노? 이제 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왜 운전을 하고 조리원을 안 나눴노? 이래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넣으셔도 돼요. 넣으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사무원도 넣어야 되고 뭐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이제 큰 부분의 4대 직종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조 관리자 의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보면은 뭐 징계나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한다 요 내용을 뭐 틀에 갇혀진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운영 규정을 하실 때는 좀 많이 찾아보시고 다른 분들 썼는 것도 많이 보시고 이래 가지고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니까 큰 틀부터 내려가는 거죠. 자꾸. 네. 구조 이용자. 우리 어르신이죠. 인지지원 뭐 1에서 5등급.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건 안 쓰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장기요양 그 등급을 받으시는 어르신들만 그렇게 해놔도 돼요. 그렇게 해놔도 되니까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걸 서술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어르신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 요건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 이용일 및 이용시간 요것도 이제 뭐 어떻게 일한다 그 일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넣어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서비스 계약 예.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부담 아까 말씀한 그 이용 부담 비용 부담 뭐 이런 거 예, 이것도 이제 이것도 한번 제가 그 열리면 카페 열리면 한번 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고 이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몇 장 되거든요 이게 만드는데. 요게 이제 1년마다 한다 그랬잖아. 이게 노인복지법 2코드로 이제 하시면은 이거 이제 주야간보 이제 서비스 이거 급여비용 산정기준 요건 매해마다 바뀌잖아요. 매해마다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요거는 이제 공단의 고시에 있어요. 고시에 있는 부분에 요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다시 변경하시고 계속 변경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예. 이건 치매 전담형이고. 예. 요것도 이제 우리 고시에 있죠. 고시에 있는 내용인데 이 한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 방문 요양하는 경우 예. 방문 목욕 얼마 한다, 얼마 된다 이런 거 나타내시고요. 뭐 다른 사업 계획서도 보통 그래요. 뭐 과자를 파시면 과자가 얼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이제 연도가 바뀌면 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걸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제부터 이제 조금 세분화되기 시작하죠. 뭐 요런 내용이 있을 어떤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여기 사실 많이 쓰시면 많이 쓰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운영 규정을 만약 법적인 절차로 간다고 하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보게 돼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설치 신고할 때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 문제로 갔을 때 이걸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취업 규칙 대신에가 이제 보는 경우에 노무 관련해가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계약 관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뒤에 밑에 가면 이제 배상 책임 관련해서도 있는데 배상 책임 관련해서 제일 이제 그 문제되는 부분이 많죠. 어르신이 다치는 경우에. 예. 그 어르신이 잘못해가 다쳤는지 아니면 우리 말 안 듣다가 다쳤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쳤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은 어디까지고 거기서 하는 건 어디 배상하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용료보다 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거 보면 뭐 경감 변경했을 때 요거는 일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뭐 변경됐을 때 거기에 따른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뭐 비급여 항목 뭐 포함하는데 이 제가 서비스 제공하며 이 일을 통해 장기요양 보험 고시에 따른 제12조의 제13조에 명시된 비용을 제공받아 운영한다. 이게 이제 12조 13조가 이제 제가 관련해서 그 비용 그 부분인데 요거를 그 사실상 이 운영 규정은 제일 하위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운영 규정에 예를 들어서 뭐 근로기준법에 뭐 40시간 이후부터 이제 연장 수당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운영 규정에 뭐 40시간 이후에도 연장 그 급여 연장 수당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근로기준법이 먼저예요. 법하고 법끼리 부딪히면 항상 상위법이 먼저입니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헌법을 어길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이제 재판이고 뭐 소송이고 뭐 이런데, 여기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을 다 따르게 돼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다 따르게 돼 있고, 재무회계규칙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예. 이걸 안 따르고 여기 써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효력 없습니다. 그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급여 이용자 책임이, 이제 이용자들의 이제 책임이 어떠냐, 뭐 해야 될 건 뭐냐, 의무, 이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사실상 운영 규정이, 말 그대로 운영 규정이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업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래 제가 뭐 읽어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제가 뭐 큰 틀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무, 입소자의 의무, 이제 보호자의 의무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정해 놓냐 하면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그 보호자 일하시다 보면은 이제 느끼는데, 보호자 이제 어르신 병원에 우리가 모시고 가잖아요. 보호자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평소에 그냥 월마다 약 타시는 거 그거 받는데 뭐 같이 모시고 가고 이런 거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 무슨 아파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이 보호자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모시고 가면은 보호자가 아예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일하시면서도 느낄 건데, 그렇게 보호자가 안 오면은, 그렇게 우리가 병원 모시고 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슨 특이사항이 있고 전달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 의사가 얘기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못 듣고 우리가 그냥 또 한 번 더 거쳐서 말하면 또 좀 전달이 덜 되고, 또 빠져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보호자가 또 그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변이 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써놓으셔도 돼요. 어르신이 뭐 다른 데가 평소에 아프던 데 말고 뭐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그 운영 규정에 이렇게 써놓고, 정기적인 것은 뭐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매월 약 타는 것까지만 뭐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뭐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는. 예. 촉탁이 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촉탁이 오시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뭐 간호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뭐 주사 놓거나 뭐 이런 건 안 돼요. 계약의 해제, 뭐 일하는 방법이죠. 이거 뭐 해제하거나,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했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뭐 전염병 소지자 뭐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보통 알죠, 사실. 근데 센터가 많이 크고 큰 이런 센터에서 이제 이런 걸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간염이나 뭐 결핵이나 뭐 이런 경우 있죠. 결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는데, 뭐 왜냐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어보고 이러니까 알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내 시설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뭐 욕하시거나 때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저도 이것도 이제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만약에 욕하시거나 때린다 이러면 퇴소해야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르신을 이제 주간보호를 이용하시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피해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그 대표님들이 이제 요거는 설립에 관한 얘기니까 대표님들이 그거는 알아서 끊으셔야 돼요, 사실. 왜냐면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피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자님 밖에 없어요, 사실. 배성들, 여기 있네요. 폭력성들, 침해나 성격상 문제, 타입 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했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1초가 유보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근데 요렇게는 하진 않아요. 뭐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뭐 우리 미용일수 관련해서는 미용일수가 이제 잘 쓰면은 되긴 되거든요.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안 쓰는데,
미용인수 관련해서도 여기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 어떻게 한다 뭐 그거는 뭐 장기요양 보험법에 있으니까 사실상 뭐 고시 있으니까요. 고시 있으니까 뭐 그냥 해도 되긴 되는데 보호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들어놓고 못 들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기억을 진짜로 까먹어가지고 보호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러면은 뭐 이제 돈 왜 내라 하는 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확실히 하고 어떤 분들은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녹음까지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입소 어르신 과잉 특별한 보호 이제 다른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별한 보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이런 경우 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신체 제재 이제 그 동의서를 받죠. 동의서를 받아도 그 자해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결박도 이게 노인 학대에 이게 참 애매한 게 낙상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상 이 요양시설에 해보면은 그분들 다 볼 수가 없어요. 요양사 선생님이 한 뭐 15분 되는 걸 혼자 가서 본 거는 뭐 10분 정도 된다 혼자 보시면은 만약에 15분 정도 되면 한 2분 있겠죠. 나이트에 2분 있어도 이걸 다 본다든가 이런 거 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좀 주무시거든요. 요양사 선생님들도 조금 자야 돼요. 사실 피곤해요. 밤에 해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눈 붙인다 하는데 원래는 눈 붙이지 마라. 왜 뭐 공단에서 그런 말 해요. 뭐 왜 눈 붙이고 그러노 이렇게 하는데 근무 시간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그 좀에 못 자게 하면 이제 휴게 시간을 잡더라도 뭐라 그 이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근무 시간을 뭐 짧게 하든가 아니면 12시부터 출근해가지고 하는 그러려고 그러면 또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박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데 결박하면은 위험해요. 이제 흉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박했다가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숨이 막혀서 잘못하다가 아니면 이제 이게 몸부림치다가 또 이제 몸에 상처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출혈이 나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 출혈 난 자체도 또 위험하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은 다 그래요. 잘못하다가 그 부분도 이제 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 근데 주간보호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결박할 정도의 그런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퇴소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거나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어르신 때릴 수도 있고 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불안해서 못 놔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뭐 몸이 아예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못 움직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주간보호는 사실 이용하기 어려워요. 성능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한번 쓰시고 이제 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시고 이제 이거 올해 서비스 처리할 때 이게 이제 병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네. 협약 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협약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나 모니터링 경우에는 이제 협약기관이 있다 없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건강보험공단 이제 그 원주 본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면은 이제 본사에 전화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도 하세요. 아니면 지사에서는 안 가고 제가 듣기로는 본사에서 그래 얘기했는데 모니터링이 있어도 협약기관을 놔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주간보험 제가잖아요. 제가인데 우리가 이제 그 협약병원에 해놔놓으면은 어르신들 협약병원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약도 거기서 타고 처방료도 거기서 받고 전에 갔던 병원이 거기니까 거기 다시 가게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걸 만약에 모니터링에 평가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써놓긴 써놨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알선행이 그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안 그렇거든요. 요양시설은 협약병원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응급상황 관련해서도 그렇고 병원에 금방금방 가면 협약병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더 낫기 때문에 협약병원을 이제 지정을 해놔요. 지정을 해놓고 어르신들이 보통 그런 거 하죠. 이런 그런 내용이고요. 예. 이 정의병원 이제 그 뭐 약타러 가실 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응급 상황. 응급 상황은 이제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올려놓도록 할게요. 올려놓는데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을 이제 사실 교육하고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응급 상황에 오면 많이 어르신이 막 현기증이 나가지고 막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어르신 그 직원들이 그런 매뉴얼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막. 큰일 났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교육 안 한 사람들은 할 줄 몰라요. 막 긴장해서 막 놀래가지고 여자들이 많잖아요. 요양보호사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놀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슨 병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경우에 뭐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하게 해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지침 관련해서도 제가 그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급 상황 관련해서 교육은 꼭 필요하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뭐 이게 이제 병원 이제 가변 병원, 가변 질병 이럴 때 이제 병원 가잖아요. 동네 병원 이런 데 가실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뭐 시설물 정규문 사용한 요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은 사용 방법을 준수하여 고장을 방지. 각 탈의실에 기중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각 시설의 비품은 사용 후에 청결 유지와 즉각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게 손질하여 보관한다. 뭐 이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일단 이거 이렇게 다 쓰라 그러면 운영비가 엄청 두꺼워지겠죠. 근데 회사 같은데 이제 좀 큰 데나 이제 재단인 사단법인 이런 데 가보시면은 운영비가 엄청 두꺼워요.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런 거 다 써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완전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이제 배상 책임 여기 이제 면책 범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갑질의 갑은 아니고요. 그냥 갑을 나누는 거고. 우리는 갑을 병정이에요. 정. 갑 아니에요.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약을 잘못 투여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거의 다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면책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제 면책이죠, 이게.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셨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보통 이제 근데 시설 내에서 사망이 안 나나요? 119가 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면 한 5분, 10분 하면 이제 그 119가 와요. 빨리. 오니까. 그거를 이제 빠른 데는 한 3분 만에 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어르신을 이제 병원을 일단 빨리 옮기는 게 중요해요. 예. 외출하여 근데 요양시설 제가 그 뭐 예전에 공생할 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를 이제 반기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연세가 굉장히 많거나 그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다음에는 이거 심폐소생술도 하지 마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19 불러 병원은 가야겠죠. 병원은 가야 되니까 일단 병원에 빨리 보내고 뭐 저도 예전에 그때는 이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때는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 급해가지고 보호자한테 이제 병원 가신다고 이제 종합병원에 119 불러서 갔는데 보호자한테 전화하니까 네 오후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르신이 급한 상황인데 뭐 빨리 온다는 것도 아니고 뭐 오후에 온다 이카니까 이러니까 참 아 뭐 내만 놀랐고 내만 황당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종사자분들도 이제 아시고 하시는 게 맞는데 요양시설에 그렇고요. 주간보호는 안 그래요. 사실 주간보호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이 뭐 진짜로 뭐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어르신도 심심하다고 이래 보내는 경우도 많고 물론 몸이 아프신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그 요양시설 있으신 어르신보다는 상태가 좀 나아요. 예. 입소자가 천재지변을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이 보험 관련해서는 뭐 보통 이제 어르신이 뭐 자기 과실로 이래 다치면은 그래도 많이 다치면 또 배상 책임보험 하긴 하는데 그 영업배상이죠. 이제 영업배상인데요. 아 전문인 배상이죠. 전문인 배상인데 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 보통 이제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 보험마다 또 달라가지고 그게 예. 인사 예. 인사는 이제 그 직원들 근로자들 그리고 대표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위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용어 설명해 놨는 거예요. 요거는 요 부분은 들어가요. 예. 임면 직급 승급 전보 복직 뭐 시설의 장 직원의 임용은 시설장이 행한다. 근데 보통 대표자죠. 예. 직원의 임용은 대표자가 이제 뭐 경영에 아예 그 관여 안 하시는 분들 운영에 관여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시설장이 하시죠. 예. 직원의 임용과 전형과 인사고과 적성 및 기타 능력에 따라 행한다. 예. 본규정은 직원이라 하면 절차에 따라 채용 수속을 마치고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연구사, 조리원, 운전원, 기타. 예. 채용 방법 및 절차인데 이게 잘못 썼네. 절자가 돼 있는 절차입니다. 예. 예. 이거 뭐 공개 채용 뭐 워크넷에 올리고 뭐 직원의 기준. 요거는 보통 직원의 기준 여기선 지금 안 보이는데 뭐 범죄 경력 조회서 우리 이거 2로씩 하는데 무조건 떼야 되거든요. 요새는 다 떼는데 회신서를 받아야 돼요.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하고 뭐 노인 학대 한 거. 그걸 다 회신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거나 뭐 그런 내용이 밑에 가면 나오는데 뭐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 수습기간 네. 신규 채용된 자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한다. 단 불필요한 경우에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등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해진 액수의 90%만 지급할 수도 있다. 그 수습기간에 이거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수습기간이 이제 어떻다 요 내용인데 수습기간 요거 설명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 10%를 감할 수가 있어요. 10% 감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저임금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5조 2에 보시면은 예, 여기 있네요. 예.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노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으로 주실 수 있는데 결론은 1년 이상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계약자가 단순 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뭐 이런 분들은 아니죠. 근데 운전원은 아닙니까? 근데 운전원도 아니에요. 조립 부품 장비 그쪽으로 갑니다. 그 운전원도. 그 운전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방 보조 같은 경우에도 주방원 조리원도 안 돼요. 조리원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안 되니까. 주방 보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적으로 이제 뭘 해주는 거 이런 거만 하신다면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좀 밝히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최저임금 이상 주십시오. 저는 이제 최저임금 이상 그냥 주는데 뭐 10% 깎으려 하지 말고 어차피 3개월 처음에 이제 그 예고 해고까지가 이제 3개월이니까 3개월 수습하면 3개월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되긴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뭐 요양보선 뭐 박봉인 데가 많은데 말라고 또 뭐 그거까지 깎겠습니까? 뭐 최저임금 밑에까지 깎겠습니까? 그냥 그거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뭐 계약 기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네. 8시간 근무 보통 기본 근무로 이거 근로계약은 이제 사실상 뭐 1년 단위로 이게 뭐 연장한다 이런 거 뭐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내용이 뭐 또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 불안하다 이러면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으면 괜찮아요.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근로기준법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임용 자격 제한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요 부분들 뭐 대부분 알 거예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또 파산자 뭐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그자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해 자기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런 건 이 부분은 이제 범죄경영조에서 띄우면 다 알겠죠. 다 하니까 뭐 금치산자나 이런 분들은 뭐 얘기해 보면 좀 알고요.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보통이 요거는 뭐 보통 이제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알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것도 임용 절차 이거는 뭐 이제 그 뭐 임용장 안 쓰기도 하는데 보통 임용장 안 쓰죠. 안 쓰는데 뭐 그 이제 법인 같은 데는 이렇게 해요. 하니까 그런 내용이고 임용일자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네. 자기록 뭐 여기 내려가고 징계 징계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눈에 띄어요. 눈에 띄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이게 화합이 잘 안 되고 뭐 화도 잘 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징계한다 이런 데인데 징계는 어떻게 하냐 뭐 근데 이게 뭐 심할서 이래 쓰기가 여기 이제 징계 종류가 있는데 뭐 경위서 받고 뭐 훈계하고 경계하고 다 혼방처리해요. 그냥 뭐 심할서 쓰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심할서 뭐 개인 사업장에서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심할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해놓긴 해놔야 되니까 이제 해놔놓고 뭐 출근 정지라 감목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겁니다. 뭐. 예. 그런 내용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놔야 되니까 여기 써놨은 거예요. 그 징계돼서 있죠. 재무회계 규정. 뭐 이제 재무회계 규정은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장교양 재무회계 그 규정 아니면 사회복지 이제 재무회계 규정을 이제 그것보다 뭐한 걸 여기다 써놨다. 그거 적용 안 됩니다. 그냥.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따진다. 여기 보면 이제 또 더 추가하시면 되면 뭐 장교양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예. 보수 규정 보수 지급일 얼마 보수는 2월 25일에 지급한다. 뭐 이 보수 이제 회계 때문에 뭐 당일 말일날 주시는 분도 있는데 2월 25일날 뭐 청구금이 그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 어떻게 줄 거다 이런 내용만 하면 됩니다.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의 보수 계산법 이제 근로기준법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망후 퇴직자의 보수는 당해 벌분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무자와 징계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1월 계산하여 지급한다. 요 부분에 이제 이게 보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다 근로기준법이라 보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퇴직금 이것도 뭐 퇴직급여 보장법이나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으로 해가 하셔도 되고요. 예.
휴일 휴가 이것도 뭐 이거 여긴 다 근로기준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타내 놓는다. 중요한 거만 나타내 놓는다 보시면 돼요. 예. 이쪽 근로기준법 57조 뭐 요 종사자 편에서 보시죠 모두 다. 예. 여기서 뭐 연차를 줄 수 없다 이런 거 써봐야 적용 안 되니까요. 그런 내용을 써놓으시면 돼요. 근로기준법 나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연차 뭐 2년에 1일씩 플러스 되는 거 종사자 편 다 나왔죠. 한 25일이 이제 한도죠. 예. 연차 휴가 사용 뭐 경조사 요거는 이제 우리 고시에도 있어요. 경조사 휴가. 예. 그거 따오시면 되고요. 예. 요게 이제 그 법이 변하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바꾸시면 되고 병가 이 병가는 무급입니다. 예. 무급으로 한다. 예. 여기 뭐 요 내용을 자꾸 써놓으시면 되고 평가. 예. 이 목적이죠. 보는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서비스 관영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하여 개선을 반영한다. 이 목적 쓰고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요거 이제 요런 식으로 계속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목적 쓰고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상자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포상금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라서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 내용이거든요. 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요렇게만 보시고 뭐 교육 관련해서도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시설 짓기내 등 뭐 고충 처리 절차 뭐 어쩌고 예, 다 있어요. 예. 요런 거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안 어려워요. 읽어보시고 꼭 이게 정답도 아니고 내만의 뭐 운영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아까 급여 뭐 인사 뭐 있었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있는 그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서도 들어가고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 만드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것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안 되면 이제 컨닝하셔도 컨닝하시고 처음에는 모방하셔도 괜찮아요. 모방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 한 센터만 할지 모르잖아요. 나오면은 또 다른 큰 센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뭐 아예 모르겠다, 내 아예 모르는데 지금 너무 부담된다 이러면은 뭐 컨닝하셔도 됩니다. 컨닝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읽어는 보셔라. 다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예산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서랑 뭐 이제 다른 서류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쓸데없이 긴 내용인데 이거 사업계획서랑 운영규정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읽어보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이걸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그렇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은 방송 보시는 것보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래 했구나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일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 뭐 카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열리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한번 보시고 이제 계속 업무 관련해서 양식 같은 거 이런 걸 거기다 올리도록 할게요.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아니면 제 거를 이제 이용 안 하셔도 되고요. 직접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만들 때 어떤 유의사항 뭐 이런 부분 뭐 제가 있었던 일 뭐 이런 걸 이제 설명드리고 그걸 또 양식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